네, 뉴스타파와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 알고 계신가요? 이 두 매체가 최근에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의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안 될 때 검찰청과 법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단지 출입증 발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각에선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깨려는 시도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네요. 현재는 지상파 방송 등 일부 매체에 한해서만 출입증이 발급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매체에는 취재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 지역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인터넷 대한매체 참소리에서 활동했던 문주현 전 기자 초대해서 경험담 직접 들어보죠. 문주현 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기자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한 2년 됐고요. 지금은 네. 이제 동네 책방 운영하면서 음, 뭐 지역 사안에는 그래도 예전에 기자를 해서 그런지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 쓰진 않고 있습니다. 이 참소리에서만 지금 기자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8년 정도 8년 했어요. 동안. 예. 네. 그 출입 기자단에 뭐 소속된 적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출입 기자단에 소속되어 있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노동 쪽을 그 관심을 가지고 주로 처음엔 취재를 했었는데 출입 기자단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양한 곳에서 제보가 오면 노동이 아닌 부분에서도 취재를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노동 쪽으로만 한 게 아니라 거의 전천후가 네. 되어버린.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기 전에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정 출입처를 두고 취재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네. 이번에 앞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뉴스타파와 미디어 오늘이 이게 검찰과 법원의 기자단 기자실 사용, 뭐 출입증 발급 네. 이런 것을 요청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발급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가겠다. 좀 이런 입장이던데 이 뉴스 들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아, 네, 저도 이 소식을 좀 뒤늦게 듣고 나서 좀 우선은 그 생각이 당사자들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전 과정들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건 전 취재 방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또 검찰 이슈들도 많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을 사실은 이런 뭐 시스템, 뭐 규정을 들고 사실 취재를 거부한다든지 방해하려는 행동들이 사실 상당히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 참지 못하고 이제 폭발한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문주현 전 기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출입 기자단이 아니어서 도청에서 쫓겨난 적 있으시죠? 네, 이제 거의 뭐 이 문제 관련돼서 지역에 거의 아이콘이 된 것처럼 네. 매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이제 나선 뉴스타파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13년 일인데요. 제가 도청 기자실에서 쫓겨난 게 그 당시에 이 두 언론사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선은 뉴스타파 최승호 PD님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당시에 제가 한 20분 정도 거기에 혼자서 고립돼갖고 정말 따가운 시선을 그 기자들에게 받고 있었을 때 너무 무안해서 제가 정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네. 울컥하는데 어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당시에 막막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좀 생각나는 분이 딱 떠오르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뉴스타파 최승호 PD님이었어요. 그 전에 우연히 제가 강연에서 뵈가지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던 네. 상황.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갖고 정말 울면서 하소연하고 어머니한테 누구 저 맞고 왔어 이르듯이 이렇게 아니 했던 얘기가 뉴스타파와 나요. 이제 미디어 오늘이 예.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유이한 매체다라는 그렇죠. 이제 말씀이신데 예. 그 전에 먼저 도청에서 그 쫓겨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되게 참 아이러니였어요. 이제 남원의료원 파업 이제는 저희들 많이 잊혀졌지만 2014년도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홍준표 그 도지사 경남도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면서 그 당시 의료 공공성 문제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렇죠.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남원의료원이 원장이 바뀌면서 좀 뭐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노동 조건을 굉장히 후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이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에선 꽤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책임 기관이 이제 전라북도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행정부지사가 당시 이제 기자회견을 다음 날 연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우연히 입수합니다. 기자단이 아니다 보니까 네. 기자회견 한다는 사실도 사실 몰랐죠. 근데 이제 우연히 입수하고 그날 거의 뭐 밤새 대기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 간담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장이 이제 전북도청 2층에 있는데 네. 거기가 아니라 이제 기자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기자실에는 이제 들어갔죠.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이제 행정부지사님하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던 타이밍에 제가 앉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묘하게 쟤 뭐야 뭐 이런 눈빛으로 보더니 기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사실상 간담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전라북도가 입장 발표한다는 거를 뭐 그날 이제 취소하고 그냥 전북도청 직원들은 다 나가버리고 이제 네. 저랑 그 기자 한 1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네. 저를 보고 이제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규정도 막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들이 한 20분 정도 물론 이제 몸싸움이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 네.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좀 되게 고민스러울 때 아무튼 이 뉴스타파 그 최승호 PD님 그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네. 네가 틀린 일, 그러니까 저 너라고는 아니죠. 기자님이 틀린 일 하고 있냐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당당하게 뭐 의사를 밝혀라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기사도 쓰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썼던 이야기를 유일하게 받아준 매체가 미디어 오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 그렇군요. 매체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응원하는 마음.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네.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남원 의료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네.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 기자 간담회 형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그러면 뭐 당연히 기자회견에 참석하려고 했던 기자들 간담회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자실 소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네. 나가라.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텼던 건데 그 기자실 전북도청 기자실이 특히 심각합니다. 거기는 뭐 저 기자협회였나요?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네. 그 소속 그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기자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기자실 자체를. 기자협회 소속 예. 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날 그러니까 기자회견이었으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고 싶으면 거기에 가서 있을 수 있지만 간담회가 되면서 그럼 이제 그 기자단 소속이 아닌 기자들은 그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제 그분들 그동안 이제 그걸 관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 문화적 충격이었고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좀 저항을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기자실이 기자협회 소유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그 거라고 얘기해요. 공공적인 공간인데 아니 그 기자실 출입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누가 만들어요? 규약도 2007년에 만든 규약을 저한테 그 당시에 보여주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도청 관리 책임 전북도가 갖고 있잖아요. 도는 거기서 항상 한 발 빠져요. 자기들의 관할이 아니다. 기자단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만 그냥 뭐 사용할 수 있게 그냥 편의만 봐준다고 하면서 빠지고 그럼 이제 기자단은 당당히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회비를 통해서 네. 뭐 물품도 뭐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다 구입하기 때문에 규약이 그런 규약이다 내용에. 그러니까 그 이렇게 기자실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끼리 만든 네, 규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규약을 갖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언론사를 심사하고 심사도 뭐 네. 그것도 행정기관마다 다릅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북경찰청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시절에는 기자단에 하고 기자실을 이용하려면 네. 1년간 로비에서 기사를 써야 돼요. 로비에서요. 그렇죠. 그 로비 지금은 이제 네. 1층에 카페가 있어갖고 좀 그 카페에서 쓰던 기자들도 있었는데 그게 2년 전에는 그게 지금 언제쯤? 그게 제가 이제 기자 활동을 했던 2013년. 최근까지죠. 예, 2013년부터 네. 2018년까지 제가 이제 2018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갖고 경찰청. 출입을 하려면 적어도 1년간은 네. 그대로 카페가 생겨가지고 네. 카페에서 기사를 쓰던 친구들을 제가 봤었고 그 카페가 전에 없을 때는 그냥 로비에서 이제 로비 바닥에서. 대기하면서 그렇죠. 바닥이라기보다는 그 네. 의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갖고 그 의자 같은 데서 이제 쓰다가 알겠습니다. 좀 이제 열심히 한다 하면 야 들어와 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권력이네요. 거였죠. 그렇죠. 네. 그걸 근데 비겁하게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실제로 그런 편의성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있을 거고요. 아유, 네.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출입처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좀 전달되어야 될 정보 자체가 차단된 거잖아요. 예.
기자단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취재 활동에 실제로 그런 영향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왜 비겁하다고 계속 네. 얘기를 하냐면 그걸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행정기관에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취재하려면 이제 어쨌든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의를 할 때 이제 신분을 묻는 거죠. 그럼 기자단이 아니네요 하면은 취재를 거부한 그 명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렇죠. 주로 네.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경찰청도 사실 이런 이제 사법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또 기자실 자체, 기자단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이제 그런 사법적인 정보를 다룬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사실 더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할 수가 없죠. 네. 뭐 예를 들면 판사라든지 그런 공보 검사, 공보 판사하고도 대면하고 어떤 사안을 물어보고 싶어도 일단은 기자단이 아니면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켠에서 좀 행정 입장이라든지 출입처 입장에서도 좀 보면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매체 난립이 심하잖아요. 일간지가 17개에 지금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이제 많은 매체들이 난립돼 있거든요. 좀 그런 상황에서 일정하게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좀 행정 측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이제 지겹도록 듣는 말인데요. 전 좀 역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17개가 된 게, 그러니까 지역의 언론사가 그렇게 난립한 이유가 난립하기 때문에 그걸 규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규정들을 뒀기 때문에 사실 난립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자단을 관리하고 뭐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자단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하고 말이 통하는 기자들만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거기에 말을 듣기 위해서 사실 여러 언론사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비 가지고도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건데 지역에서 사실 쉽게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 신문사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근데 그런 인터넷 신문사나 이런 매체들이 막 많이 등장하는 거 보면 결국 그런 관공서의 광고들이 사실 상당 부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공서의 광고를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이 뭐 만든다고 해서 광고를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동안 기자단이나 기자실이나 이런 데서 공공기관과 꾸준히 사실은 그 만남 관계를 맺어왔던 기자들이 혹은 그런 사람들이 언론사를 새로 만들거나 네. 새로 했을 때 그분들에게 이거는 기자단 그리고 이런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던 거고 전라북도 정말 심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저와 비슷한 언론사가 대구에도 있었는데 네. 거기 어떤 대구시청 출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보수의 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오히려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런 네. 얘기를 어디 가서도 못했던 게 다른 지역에서는 깜짝 놀라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계 일각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학계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기자실 이런 것도 좀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자단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개적인 브리핑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네.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기자 입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도민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것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 도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저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말을 저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한 17개의 모 행정기관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관의 소식이. 네. 근데 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그 행정기관에서 그 기사를 써주는 거,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네. 써주는 거고 그걸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뭐 조금 바꿔서 쓰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 우리 대표적인 전북일보라든지 새전북신문이나 우리 뭐 대표적인 지역의 언론사들 기사도 지금 차이가 없거든요. 이 검색해 보시면 이런 문제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양산이 된다고 하면 사실 도민들도 안 보는 거죠. 안 보게 되고. 출입처 제도, 출입 기자단, 출입 기자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출입처와 기자들 사이에 유착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유착이 되었을 때 결국 도민들에게 정말 정작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일단은
만약에 제가 저 이런 얘기들을 저도 이제 기자 그만두고 여러 시민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시민들이 정말 모르더라고. 내가 이런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 어떻게 언론에게 다가가야 되고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그런 걸 물음을 저한테 물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역 네. 언론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나의 혹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 기자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기자들은 네. 다 기자실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저는 대표적으로 기자실의 문제, 기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만 딱 예를 들면 전주시청 저 예전에 이제 버스 파업 사례 때인데 그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버스 노동자들이. 네. 그럼 당연히 전주시청 출입처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전주시청 출입처 기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 출입 기자들이 그러니까 좀 젊은 기자들이 사회부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부 한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쪽에 있는 같은 언론사 네. 그 기자는 왜 취재 안 하? 아 이건 밖에서 하니까요. 전주시청 바깥에서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사회부 몫이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매체 수가 늘어났지만 보도 내용은 오히려 더 획일화되어 가고 있고 네. 지자체가 싫어하는 뉴스는 절대 지면에 실리지 않는 그렇죠. 이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그게 기자실, 기자단, 독점의 폐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검찰 기자단 카르텔 구조에 대한 논란 참소리 문주현 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